이란 외무장관이 회담 개최지인 파키스탄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도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면서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측에서 미국과 대면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지를 전해왔다고 했는데 반면에 이란은 우리는 미국과 직접 안 만날 거다 이렇게 파키스탄에 지금 전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말 어떻게 전망하세요? 2차 협상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1차 협상 그리고 2차 협상이 중도에 이제 만약에 파기됐지만 어찌됐건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리바프,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의전서열 3위 그리고 미국은 그 벤스 부통령 의전서열 2위가 모여서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아마 양측에서 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좀 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크게 이렇게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 타결이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급으로 좀 낮추고 좀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측의 메시지는 지금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직접 대면 협상을 원했다라고 얘기했고, 이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로 파키스탄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좀 조율하려고 지금 어찌됐건 계속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두 세력의 싸움 때문에 사파 싸움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좀 흔들려 있는데 좀 간접 채널 협상 채널의 간접 채널이라도 한번 복원하고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협상해야 될 다뤄야 될 의제들에 대해서 조금 나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상 타결이나 협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과연 협상이 재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양측이 좀 나누는 상황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흘 동안 2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주말에 이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로 닷새만의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국제유가의 브렌트유는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 105달러 선이에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종전 협상, 휴전 협상 이어가면서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15% 오른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우리 증시 사실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이전만 하더라도 주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중동 불안감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하면 외국인이 또 매물을 내놔요. 그러면 다시 환율도 뛰고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일주일 동안 브렌트유가 한 15%, 16% 넘게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산 이제 이 유조선, 이란의 원유를 싣고 수출하는 모든 선박, 특히나 이제 길에 설치하는 모든 선박은 격침하라라고 했고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인도양까지 가서 지금 이란 원유 싣고 가던 유조선 납포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 이건 바로 국제유가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통상 보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이 유조선들 하루에 거의 한 130척, 120척이 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봉쇄와 역봉쇄를 하는 사이에 감히 여기를 드나드는 유조선이 줄었어요. 결국 하루에 한 대 정도를 이제 들어가는 장세라고 하니까 국제유가가 여전히 협상의 어떤 유수에 따라서 중동 협상 유수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장세인데 지금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2차 협상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방문하면서도 이게 미국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외교 순방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제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본인은 시간이 많다. 나는 이걸 다 통제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잠시 이렇게 유가가 만약 95달러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것은 아마 양측이 싸우더라도 그래도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좀 길어진다고 하니까 유가가 곧바로 그 조정을 받으면서 그 상승 국면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아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트코프와 그 쿠시너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생각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뭐 순방하는 과정에서 뭐 파키스탄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란도 협상을 안 하고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회담을 어디까지 만나는 것을 2차 협상이라고 얘기할까에 따라 달렸지만 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실무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탐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관리형 탐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그 의제들이 다 살아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 의제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협상 시작하려는 국면에 봉쇄를 하면서 호르무즈 통제권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협상 국면에선 절대로 이란의 통제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나한테 경제적 유인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아마 앉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의제, 미국이 약속했던 2,500억 그 기금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뭐 1,000억 불 정도 동결자금 돼 있는 거 그 풀어주는 거 그 사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난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양측의 조건들이 지금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의제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탐색하는. 근데 아마 지금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양측이 좀 의견 합의이 되면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 뭐 완벽하게 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협상단 구성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차 협상 때 갔던 벤스 부통령이 가지 않고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또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1차 때는 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맞습니다. 구성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만나는데 빈손이었잖아요. 탐색전이고 기싸움인데 첫 번 만나서 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자 정치적인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롤이 끝난 거예요. 예. 탐색전이면서 기싸움이. 근데 두 번째 만남을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여기 파키스탄으로 가긴 가지만 서로의 이제 한쪽은 협상을 할 것이다. 한쪽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절대 협상은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등급, 그레이드, 실무존으로 좀 그레이드로 이제 협상 대안을 좀 낮춘 것을 보면 아하, 그러면 이제 뭔가 그동안 이제 상징적인 정치적 무게감이 뒀다면 이번 실무적 어떤 해결의 기대감을 좀 낳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쿠시너나 위코프는 중동 전문가들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 가고요. 또 이란 역시 강경파의 목소리를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하려는 의지는 엿보여요. 근데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서로 만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어떤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그래도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실무진들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감은 아하 협상단에 앉겠구나. 그리고 이제 1차처럼 아무리 빈손으로 떠나지는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선 반영되는 겁니다. 예, 이란 협상단에서 이번에 갈리바프 의장에 빠진 게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리바프는 의전서는 3위이고 예. 그리고 그 벤스 부통령은 의전서를 2위죠. 벤스가 안 옵니다. 갈리바프가 지금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렇고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그 큰 무게감이 있는 인물들이 빠지면서
지금 그 최고위급 그 정치 그런 결정을 할 것들은 좀 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대를 낮추고 그다음에 실패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최고 또 이렇게 다 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면 양측에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 탐색, 메시지 교환에 더 무게를 두고 지금 이게 진짜 협상이 가능한 건가? 지금 과거에 얘기 나눴던 그 의제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갈리바프가 굳이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아락치 그 외무상도 지금 갔지만 먼저 가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장군을 만나고 그 중재단을 만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어떻게 그 위트코프와 그 쿠시너를 만난지는 저 지켜봐야 돼서 지금 이란 측도 그런 그 급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측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가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네네. 근데 모주타바가 아직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는데 네네. 이 말을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모스타바가 많이 지금 위상이 약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스타바의 아버지인 그 카메네이도 1989년 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죽고 나서 그 최고 지도가 됐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버지 카메네이도 중간급 관리의 그 중간급 성직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걸 이끌 수 있을까? 아마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걸려서 천천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통제력을 키워나갔죠. 똑같습니다. 모스타바 지금 중간급 그 성직자밖에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모스타바가 원래 최고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카메네이가 죽었을 때. 예. 근데 왜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까?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그런 그 비극적인 영웅 신화가 서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됐거든요.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그 그립감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성공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원래 애초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본인의 실정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모스타바가 당연히 지금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혁명수비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됐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인데 지금 모스타바를 얘기하면서 계속 혁명수비대가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정확한 분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고 그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아서 됐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하나의 큰 바디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명수비대의 이야기 입김이 많이 셉니다. 카메네이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균형치를 맞추면서 일이 진척되게는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에 모스타바가 했던 것을 보면 지금은 결속하라 그러지만 불과 며칠 전에는 협상을 내가 승인할 테니 하라 이렇게 또 균형치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스타바가 약하고 그리고 그립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마 당연한 분석이긴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이 국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구테타를 해서 여길 정권을 잡거나 그럴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모스타바가 이야기한 이 모든 단결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이란은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더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그 내부의 강경파와 그 개혁파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강경파로 목소리가 나오는 모센 레자이, 그 다음에 뭐 바흐디,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다음에 졸가르드 이런 사람들의 보직을 한번 보십시오.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다음에 안보 최고 이사회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그 최고 지도자의 안보 보좌관입니다. 역대적으로 그 세 보직은 초강경 그 보수파들이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항상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요. 근데 지금 그 원래 강경파 보수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경 메시지를 낸다고 이게 보수로 간다? 극강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진짜 보수파가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 외무상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개혁파들이 자리를 잡는 보직인데 그게 혁명수비대로 교체됐다면 지금 우리의 분석은 이제 모든 이란이 지금 완전 강경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강경파들이 힘을 받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협상 국면에서 지금 갑자기 협상 국면이 급변친되면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지금 그 서로 통제권의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친파보다는 주전파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아무리 그런 강경파가 자리를 잡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아마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노루즈라고 해서 일하는 1월이 끝나고 나면 모든 그 작년에 벌었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석유값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저항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특히 그 혁명수비대 월급도 못 들어주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전쟁을 계속 불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그 외신이나 영미권 그것들만 보고 지금 강경파와 혁신파가 지금 개혁파가 싸우고 있다라고 자꾸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냉철하게 지금 과연 이란이 강경파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리고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 목소리가 커진 게 어떤 요인 때문에 왔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강경파가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강경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강경파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협상에서 일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제일 키운 다음에 경제적 유인,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경제적 유인을 제일 많이 받아야지 자기네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이렇게 아마 추진하고 입안하려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협상의 퀴는 결국에 지금 어느 쪽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갈리바프와 그 아락치가 지금 중심을 잡고 지금 그 보수파 강경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협상력이 너무 낮다. 이 상황에서 협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 유익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대로 안 해서 그 미 육군 참모총장도 자르고 지금 해군 장관도 자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미권에서 공부를 했지만 가장 대단하다고 민주주의의 힘은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엄청난 그런 시너지를 내는 것들을 저는 강점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오히려 이란이 오히려 그런 서로 시너지를 내는 강경파와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은 그냥 그 한 목소리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발례가 이겁니다.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다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타코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도 뭐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지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지금 그 이란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반면에 좀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나토와 또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기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그 군사 지원을 스페인이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 나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무임승차론을 이유로 스페인을 나토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이른바 이제 방출 시나리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토라는 집단 자체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특정 국가를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겠다, 빼겠다라는 건 이거는 아마 제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나토 이제 미국을 이제 반대하는 국가들의 이제 반발이 크고요. 하지만 아시아는 좀 달라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가 전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 시간 날 때마다 주한미군 방위군 2배 정도 숫자 부풀려 가면서 한국은 현금 머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저는 전후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전쟁 중에도 지금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한국이 제재업이 굉장히 과다한 보조금과 그리고 인력, 이제 노동일 이유로 지금 제재하려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비용 증가,
안보 비용 증가가 있어질 수밖에 없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뭐 100%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기여를 해라. 평화 유지군을 목적으로 뭐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뭐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비용이 전가된다면 그 일부를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핵잠수함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엮어서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연일 뭐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인도양까지 지금 봉쇄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물론 지금 벌어지는 그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어떻게 여태까지 생존했었냐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재를 회피해서 자기네들이 국적도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공해에서 석유를 막 바꿔치기 하고 아니면 믹스라고 해서 다른 그 나라의 석유와 섞어서 혼합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로 해서 자기네들이 제재를 우회하면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여줬죠. 40개의 그 항만 해운사를 우리가 제재 대상 이렇게 했던 거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거기에 있는 선박들을 이제 납포하겠다라고 하고 군사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거 이란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게 크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 미국으로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 작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이 넓은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을 다 추적해서 그거를 납포하고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게 쉬운 작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당연히 그 압박 카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너네들의 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지만 이제 9개, 10개, 12개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배들이 움직여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미국이 천조국을 쓰는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미국이 뭐 다 여기만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괌,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지금 오함되는 중동 그리고 이런 모든 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란 그 그림자 선단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헤그세스 그 전쟁성 장관이 얘기하는 우리는 시간은 많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과장이 들어간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이란에게는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런 그 그림자 선단, 니네들이 경제 제재를 우회해서 석유를 팔았던 모든 것들을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경제 제재 그 대상을 또 이제 중국 기업들로 해서 왜냐하면 이란 석유를 90%를 중국이 사갔기 때문에 그걸 압박 카드로 쓴다라고 한 것은 압박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선박을 납포하는 그 작전이 지금 그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작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걸러서 들여다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에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압박을 받는 카드인 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이제 미국 편도 아닐 것 같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경기에 대한 그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월 경제 심리가 이제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라면 미국은 내수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소비 심리가 중요한데요.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선 100에서 50을 밑돌았어요. 49.8입니다. 이 수치가 언제적 수치냐? 과거 오일 쇼크 당시 1970년대.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최악의 소비 심리, 소비 위축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유가발, 특히나 지난달 3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 전쟁이 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3%나 물가가 뛰었습니다. 이 얘기는 물가도 지금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교체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향후 1년 이내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내년 4.7%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에세 공포,
저성장 속 고물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대통령 결코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예. 자,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 양국이 어쩌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 제재나 뭐 유조선 납포 같은 압박 속에서 이란이 실질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단기적으로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이란은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란은 그 두 달 버티는 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두 달 버티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을 받지 못한다면 예. 아마 그 이란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휴전 국면 이전에 얘기 나왔던 거. 우리는 다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호르무즈 항행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국제사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란은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어떠한 경제 요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란은 끝까지 그 통행권, 그래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겁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은 그냥 단순히 미국과의 전쟁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떠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40개국이 70개국이 더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총 70개국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합함대 그 다자틀과 부딪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제가 강경파가 이란의 자리를 잡더라도 크게 변화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경파가 자리를 잡더라도 이 협상 안에서 그들은 가장 많은 경제적 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달은 버티겠지만 그 이상은 더 버티기 쉽지 않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이 더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은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 이란 상황에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불안해진 이유가 아무래도 그 기름값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는 갤런당 한 2.98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달러가 넘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존스법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 러우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기름값이 가장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대형차를 식구 수대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4달러를 넘어섰고요. 경유의 경우는 6달러를 넘어섰어요. 자, 아마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가면 5달러를 넘은 곳이 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고육지책이에요. 이 존슨법이라는 건 뭐냐? 자국이 만든 배만 미국 내에서 해상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걸 풀었어요. 이 얘기를 푼 얘기는 뭐냐? 미국이 만든 원유를 수출도 하지만 미국이 다시 그 원유를 이제 정제해서 만든 걸 수입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푼다는 얘기는 외국 배가 미국 해상에서 운송을 하도록 풀어놓겠다라는 겁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 성격이 워낙 짙다 보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사실은 미국 내부에 있는 업계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국내 해운업체들은 좀 돈 벌고 있는데 구태여 남이 나라 배를 들여와서 물류를 이용한다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류난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공급이 늘 수밖에 없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휘발유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도 던진 카드인데 근데 이게 해결책이냐? 이건 단지 해결하기보다는 이게 중동발 이제 공급 요인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회성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이제 미국 세력의 이제 중동 세력으로부터 이제 국제 유가 더 많이 생산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법령 개방을 통해서 이런 존스법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